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0K 중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를 런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코인 시장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온체인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몇 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그 신호가 또 떠가지고 이 부분이 리플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의 HSBC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물입니다. 현물이 아니고 선물 ETF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ETF라고 가지고 이쪽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 HSBC에서의 ETF 같은 경우는 이 HSBC 고객이라고 하면은 이미 지난 12월부터 이 ETF를 구매하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과거에서도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ETF,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돈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쳤었다. 그래가지고 30K 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중반을 넘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됐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홍콩 ETF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도 이미 이제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게 아니라 홍콩 및 중국에서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도 홍콩에서 ETF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하고 그 뒤에 재차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1K 큰 폭의 지지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비트코인의 OI를 봤을 때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만간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못 버는지를 온체인 데이터와 지표를 추적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리얼라이스드 호들 캡인데요. 그러니까 2년 정 2 years 홀더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장기 홀더이기 때문에 약간 똑똑해 보이고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2 years 홀더들 같은 경우는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보통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죠. 그럴 때 하락장일 때 보면은 2 years 홀더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스마트한 이게 단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비트코인이 불장이 시작된다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단기 투자자들, 쇼텀 홀더 SOPR 비율이도 그렇고 단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걸 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고 그 뒤에 고점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렸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저점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불장이 오고 할 때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때 잘 던지면 이제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사람들의 말을 봤을 때 하락한다 하면서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보다 보니까 뭐 하락한다, 지표상으로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러신 분들이 점점 입을 이제 싹 닫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표를 이렇게 막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반전장이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은 요쯤에 들어와가지고 유동성 탈출구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이 시점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한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이끌어 가가지고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리얼라이스드 호들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와 이 스튜피드 머니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지를 보고 뭐 6개월, 12개월, 그다음에 2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게 확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내려가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2년 동안 물리셨던 분들이 이 지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요 지점에서 다 던지거든요. 근데 그 뒤에 먹을 게 더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상승장이 시작이 되려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쇼터몰더 SOPR을 봤을 때도 이 쇼터몰더 SOPR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불장에서 이렇게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홀딩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들어와야 돈이 유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쇼터몰더 SOPR은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걸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드렸잖아요. 근데 쇼터몰더 SOPR을 봤을 때도 고개를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과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요 지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일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추가 이제 하락을 하거나 기간 횡보 조정이 있고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다. 세 번, 네 번의 사이클 동안 모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꼭 코인판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도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사이클들이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000개 이상의 고래들의 얼만큼 비중이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불장이 됐을 때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불장일 때. 불장일 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불장이 끝나고 나서 이 고래들은 정말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잘 던지요. 그래서 이 과의 바닥일 때는 많이 없는 상태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불장일 때 고래들이 쭉 매수를 하면서 이 장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고점에서 고래들은 잘 던진다. 그러니까 고래들이 움직임을 보면 특히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스마트한 움직임을 이 코인 시장에서 사이클 매매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추종을 하면서 하고 있고, 이 하락장에서 계속 더 그만 팔고 홀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FTX가 터졌을 때, 루나가 터졌을 때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때 물리신 분들이 아니라 플러스였던 분들이 이거를 홀딩하거나 혹은 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것들을 해내면서 또 불장이 다가오면은 계속 개수를 늘려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거는 유의미한 자료다라는 거를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권 애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투자를 못해요. 보면은 오를 때 다 샀고 오를 때 이렇게 다 매수를 해가지고 하락을 했을 때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요 지점에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락을 하고 나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심리와 같다.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매수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반대로 매매를 해야 돈을 벌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 지점에서 팔아야 돈을 버는 건데, 유럽권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유사한 패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보시면은 뭐 이 주봉인데요. 주봉 기준으로 200주 이평선하고 20주 이평선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맞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거의 닿을 지점, 이렇게 닿았다가 최근에 2022년도에 하락장을 거치면서 내려갔다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20주 이평선이 200주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도 이게 보여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 20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단순 차트가 아니라 얼마나 뭐 하나의 자산이 올라갈 때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20주 이평선과 맞물려 가지고 골든 크로스를 하는 지점에 다가섰고, 완전 극초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분량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가야 될 길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락을 할 수 있고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고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말고 가야 되는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잘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리플의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과거에 가격이 올랐을 때 나타나는 지표들이 뜨고 있어가지고 제 공유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센티멘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그러니까 늘어났을 때, 액티브 어드레스가 늘어났을 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액티브 어드레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늘 가격 상승이 있었거든요. 늘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 전에도 액티브 어드레스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근데 그 신호가 떠가지고 리플이 XRP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비트코인이 조만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OI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I를 봤을 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OI가 늘어났을 때는 롱 스퀴즈든 숏 스퀴즈든 다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변동성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 뭐 바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OI가 늘어나는지를 보고 이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로 갔으면 좋겠죠. 그 불장이 시작돼가지고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이거 말을 한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이사가 임원이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컨펌을 해줬고요. 그러나 더 추가적인 돈이 들어오려면 아직까지 금리가 높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었지만 보게 되면 연말 정도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경기 침체가 한번 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모멘텀이 있고 24년도는 미국 대선도 있고 반감기도 있고 중국 돈들이 들어오는 거에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아구가 맞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게 고금리가 부담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도 24년도 초가 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해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금 같은 경우는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후행 자산이 후행.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장이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를 보는 게 아니라 장이 좋아지면 그 뒤에 돈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펀드가 10주 만에 자금이 유입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돈이 유입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왜 알트가 오르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펀드의 94%가 비트코인에 몰려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들어오는 돈들은 하락장에서 상승 반전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SEC에서 알트코인들을 증권형 이슈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홀딩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못 보고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돈이 들어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돈이 코인 시장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쇼터홀더들이 비트코인을 자르고 나면은 번 돈만이라도 이제 다른 알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은 알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기관들 소식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드디어 수탁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수탁 서비스는 실제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샀을 때 보관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뭐 하루 인베스트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 보관을 하는 것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자주 언급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용사들이 준비를 착착착 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에서도 수탁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곳들도 수탁 서비스를 운용사가 직접 진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건 기관들은 이 하락장에서 다음번 불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번 불장을 넘어가지고 이 디지털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하러 얘네들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캐치를 해야 되고 뭐 도이체방크, 유럽의 수많은 은행들, 뭐 유럽뿐만이 아니죠. 미국에 있는 기관들 다 작업을 하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TX 2.0이 점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FTX 2.0 관련돼서 그러니까 부채가 87억 달러인데 한 70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회수했다고 해요. 거의 한 80% 넘는 자산을 회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2.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바라볼 수 있는 기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TX 2.0이 아마 이번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객들의 자산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FTX 얘기를 가지고 와봤고 FTX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미국 쪽 VC들이 관련이 많이 있어요. FTX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립토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ANC라는 코인이었는데요. 어제 이 코인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뭐 썰 같은 건데 이 코인이 급격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여기에
보따리로 돈을 버시는 분들, 뭐 숏롱 매매하시는 분들 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여기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물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많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많이 잘려나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많이 이제 좀 잘려나갔고 시드 완전 많이 갈리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비일비재하거든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한 번 미끄러지면은 진짜 자산이 절반 넘게 까이는 게 코인 시장이고 이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것도 없는데 자산을 잘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그 25년까지 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게 되게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유혹의 덫처럼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아마 많이 로스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자료를 좀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